결혼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파혼당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환경이 다르다고 했고, 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약혼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회사에서도 잘렸습니다. 모든 게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들이 다시 본 건 제 얼굴이 아니라 서류 맨 위에 찍힌 제 이름이었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제가 앉기도 전에 그분이 제 가방을 테이블 안쪽으로 밀어 넣었죠. 도망치듯 일어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자리가 점심 약속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물은 이미 따라져 있었고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목요일이었죠.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약혼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평소엔 문자만 보내던 분이라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점심에 잠깐 보자는 말만 했고 이유는 없었어요. 급한 일은 아니라고 했죠. 나는 괜찮다고 했고 시간을 맞추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동료가 누구냐고 물어서 시어머니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에 나도 웃었죠. 그런데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약속한 식당은 평일 낮인데도 조용했습니다. 창가 테이블 하나만 예약되어 있었고요. 그분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메뉴판을 덮었어요. 주문은 해두었다고 했고요. 앉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죠.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그분이 바로 입을 열었어요. 민정 씨 부모님이 지방에서 식당 하신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 자리의 시작이었어요. 어머니는 물컵을 제 쪽으로 밀어두고 손을 떼지 않았어요. 컵이 테이블 가운데서 멈춘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컵을 들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제 얼굴 대신 테이블 위를 보며 질문을 이어갔죠. 부모님 식당은 얼마나 오래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연도를 말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규모는 어느 정도냐고 했고요. 테이블 8개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냅킨을 한 장 꺼냈습니다. 냅킨 위에 짧은 선을 몇 개 그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자가인지 임대인지 다시 물었고요. 나는 임대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물었고요. 나는 숫자를 말했고 어머니는 펜 끝으로 냅킨을 눌렀어요. 그 소리가 식당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 쪽으로 옮겨왔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고 했습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도 확인했고요. 나는 계약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냅킨을 반으로 접고 손가락을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었죠.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났는데도 손가락은 접힌 선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테이블 위에서 짧게 울렸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앉아있던 자리만 안쪽으로 밀려 남았죠. 어머니는 계산대로 먼저 걸어갔어요. 나는 그대로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컵은 아직 제 앞에 놓여 있었고요.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쪽에서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나갔어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준호 이름이 떠 있었고요. 나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춘 뒤에야 전화를 귀에 댔죠. 준호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식당에 있다고 말하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회사라서 통화가 길지 않다고 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요. 준호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애매하다고 했어요. 그 말 뒤에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나는 컵을 들지 않았고요. 의자도 다시 당기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이미 되어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 함께 앉기로 했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경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박스에 담아 내려놓았죠. 박스는 가벼웠습니다. 컵 하나와 노트 몇 건뿐이었어요. 서랍 맨 아래에 두었던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유리병 너머에 서 있었고요. 서류 한 장이 책상 위로 밀려왔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적혀 있었어요.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접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층수만 하나씩 내려갔죠. 문이 열렸을 때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스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나뿐이었어요. 회전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세 계약 담당자 이름이 화면에 떴죠.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보증금 일부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요. 집에 도착하자 우편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청첩장 샘플을 넣어두었던 봉투도 없었어요. 거실 한쪽에 쌓아둔 상자들은 그대로였고요. 열지 않은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달력에서 날짜 한 장을 찢었습니다.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던 날이었어요. 종이는 찢어졌고 달력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장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지만 불을 켜지 않았어요. 문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고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돌아오지 않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알람은 계속 울렸습니다. 나는 손을 뻗지 않았고요. 소리는 방 안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멈췄어요. 천장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없었죠. 휴대전화 화면에는 이름이 뜨지 않았어요. 알림을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침대 옆에 그대로 두었어요. 문 앞에는 우편물 하나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도 관리실 공지도 보이지 않았고요. 나는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갈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컵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물을 따르지 않았고요.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자 두 개가 서로 떨어진 채 멈춰 있었어요. 낮이 지나가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사람들 발소리가 반복됐고요. 그 소리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커튼을 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요.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없었죠. 나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침과 저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옷은 의자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요. 시계는 같은 시간에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그 시간 동안 나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르지 않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요.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제 이름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회의실을 나간 뒤였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요. 대표는 의자를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서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책상 위에는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탭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는 파일을 열지 않은 채로 물었어요. 이 자료를 누가 정리했느냐고요. 나는 제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다른 파일을 하나 더 꺼냈어요. 형식은 같았고 숫자만 달랐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람이 했느냐고 물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표는 그제야 파일을 펼쳤습니다. 표시된 부분 몇 곳에 펜으로 선이 그어졌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표는 다음 주 일정표를 넘겼고요. 회의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참석자 명단에 제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직급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그 칸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에 대표가 오늘 퇴근이 늦어질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자리에는 서류가 하나씩 더 놓였습니다. 돌려보내는 문서는 없었고요. 확인 표시만 늘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회의는 항상 그 뒤에 잡혔어요. 사람 수는 점점 줄었고요. 마지막까지 남는 이름은 늘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미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대신 서류 한 묶음만 놓여 있었습니다. 물컵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화면에 참석자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이름들이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어 있었죠. 나는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문 쪽에서 잠깐 발소리가 멈췄고요. 고개를 들었을 때 준호와 그 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제 자리를 봤어요. 어머니의 손이 가방 끈에서 멈췄습니다. 준호는 한 발 늦게 걸음을 옮겼고요. 대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료 화면이 넘어갔고 숫자가 채워졌어요.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고요. 중간에 서류 한 장이 테이블 위로 돌았습니다. 각자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옮겨졌죠. 내 앞에 놓인 서류에는 내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종이를 바로 넘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 번 더 확인하듯 글자를 따라 내려갔고요.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다른 쪽에서 나왔고요. 내 쪽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정리가 끝날 무렵 대표가 몇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들은 짧게 불렸고요. 준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와 어머니의 이름은 끝내 다시 불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다는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의자들이 한 번씩 밀렸다가 다시 들어갔고요. 나는 서류를 덮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는 마지막 확인이라며 종이 한 장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 놓았어요. 설명은 없었습니다.
각자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죠. 종이는 사람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고요. 내 앞에 왔을 때 종이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맨 위에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손으로 가리지 않았어요. 표시는 이미 되어 있었고요. 준호는 그 종이를 바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더 내려다보았죠. 접힌 자국이 생길 때까지 종이는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가 종이를 다시 거두었습니다. 회의실 벽시계가 정각을 알렸고요. 다음 일정 이야기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갔어요. 준호와 어머니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 앞에서 어머니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고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비어있는 의자 몇 개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펼쳐졌다가 접힌 흔적만 남아 있었고요. 불이 꺼진 뒤에도 서류 맨 위에 적힌 이름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